여러분 편안한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이죠. 하지만요 내일이 공휴일인 어린이날이라서 금요일 분위기가 좀 아침부터 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침의 매일 경제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자,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목표는 상식의 회복이다. 어제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세부적으로 110개를 공개했는데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큰 틀이 있겠죠. 그걸 상식의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세제, 세금 문제 좀 손을 보고요. 그리고 탈원전은 폐기한다. 그런데요. 이 110가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향후 5년간 예산이 209조 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임기가 6일 남은 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에 쐐기를 박았다. 어제 상황, 어제 국무회의, 청와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국무회의가 어제 열렸는데요. 법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어제 오전에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등, 그러니까 이게 검수완박 법안 중에 한 가지거든요.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고속 입법, 그리고 이례적 당일치기 처리. 뭔가 변칙 아니냐, 그리고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 어제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시죠. 자, 어제 국회에서는요 인사청문회가 곳곳에서 열렸죠. 그 후보자들 얘기입니다. 낙마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버티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서로 다른 모습이라고 이렇게 비교돼 있습니다. 자, 김인철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강요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가 어제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정호영 후보자는 의혹들 다 밝혔다. 사퇴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일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물가 얘기군요. 이 물가 기사는 요즘에 자주 나와요. 근데 새로운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4.8%로 점프한 물가, 새 정부 발등에 불이다. 이거 큰 과제로 남았다는데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 이 정도면 5%에 육박하거든요. 지난 3월에도 4%를 넘었는데 2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러다가 다음 달에는 이거 5%, 6%까지 간다. 그리고 4월 물가 상승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뒤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종구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김종욱 동국대 대우 교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대기조요. 5분 대기조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5분 대기조 같은 모습 아니었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사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꼼수완박. 꼼수완박이요. 이게 원래 검수완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꼼수를 통해서 검수완박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가면서 법안을 공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 국회와 이제 청와대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국회 상황입니다. 민주당은요, 본회의 개의 3빈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 앞서서는 검찰청법
단독 처리했죠. 자, 그러면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두 가지가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요. 원래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화요일 오전 10시에 잡혀 있는데 어제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으로 미뤘습니다. 처음에는 4시 정도 열리는 거 아니냐 하다가 2시 정도 다시 또 당겨졌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바로 공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 뭐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자, 저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 뭐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요. 국민의힘의 어떤 반발이죠.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초선 모임이 각본, 그리고 민주당이 제작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연인 막장극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이거 뭐 시나리오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약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했죠. 자, 국민의힘 국무회의마저 방탄법 땡처리 도구로 전락. 용어가 참 여기 보시면 뭐 땡처리, 막장극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 거죠,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그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 공모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는 애초에 기획자일지도 모릅니다. 최소 공모자, 뭐 기획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자, 김용태 최고위원. 결국은 국무회의도 예상대로 사실은 시간 문제를 따져보면 변칙으로 열린 거고 그냥 이례적으로 열린 거예요. 여러 가지 지적 반발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 국무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기 10분 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의 초상화가 공개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아, 자리에서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사의 한순간을 이제 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정말 어제 이 국무회의에 꼼수를 써가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정사의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가지는 많은 비판이 있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많은 비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시간을 정말 이례적으로 조정해가면서 이 법안을 마지막에 통과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역사의 오명으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국무회의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분위기로 봐선 그동안 거부권을 할까 이거는 안 한다방으로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 뭐.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걸 계속 주장하고 사실은 딱히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양심과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국무회의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로서 최소한의 기대를 했는데요. 역시나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셨고요. 저는 이것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 국회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거에 대해서 검수완박의 찬반을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우리의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고요. 저희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많은 법적 태도를 위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저지할 예정인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자, 차재현 교수님. 네. 사실은 이 검수완박 법안, 뭐 다른 표현으로는 검찰 수사권 뭐 분리, 폐기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권 분리 뭐 이런 표현을 선호합니다. 이 목적,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야 된다. 이 목적을 놓고는 찬반 의견이 갈려요. 그리고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별도로 차치를 하겠습니다. 옆에 두고. 그렇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까지 간 그 과정에 대해서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거든요. 어제 국무회의 역시 사실 그 연장선이 아니냐 이런 지적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5년 집권 내에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그날 당일날 처리한 케이스는 처음이다. 굉장히 그리고,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례 국무회의가 화요일 날 오전 11시인데 그걸 오후로 미루는 것도 처음이었다. 왜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지난번 이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잠시 그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재안 합의를 했죠. 중재안을 합의를 해서 그것을 걷어차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애초 중재안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단독적인 입법 드라이버를 과연 이렇게 제가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장이 중재안 형식이 됐죠. 그거를 수용하고 사무명까지 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렇게 강행을 하는데 빌미를 준 거다. 빌미를 준 거죠. 그런데 빌미를 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왜 국제정치학의 용어 중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흥국이 떠오르면 기존의 강도국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듯이 예. 뭐 만약에 그런 용어를 빈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는 건성동의 함정이 아닐까? 권성동의 함정이요. 함정이다. 저는 한국 정치에 이런 새로운 하나의 용어가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야 합의를 건성동 원내대표가 주도가 돼서 깨물어서 예. 그것을 빌미로 해서 상대당이 더 강하게 무리수를 끝까지 밀어붙임으로써 그 상대당이 오히려 정치적인 상당한 비판 속에 갇히는 그런 함정 속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만약에 민주당이 단독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했다고 한다면 철회할 명분이 상당히 적었을 굉장한 것인데 부담을 느꼈을 텐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한번 합의를 했다가 뒤집는 바람에 그 함정 속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빠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입법 그러니까 단독적인 그런 입법 처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자체가 합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이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이 해석을 해보면 상당히 건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후퇴 자체가 상당한 이 어려움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준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본다는 거죠. 핑계가 생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바로 건성동의 함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다 난다. 빠져버린 거네요. 예, 다 빠졌다는 그 거죠. 함정에. 예, 그러니까 이 법안 처리 과정에 갑자기 함정이 생겼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린 거네요. 저는 지금. 그러고 봅니다. 함정에 들어가는 거는 뭐 아무리 좋게 봐도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자, 일단 과정의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처리된 법안, 이 법안 과연 그럼 잘 된 것일까? 지금 굉장히 강행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졸속아니냐, 이거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은 거 아니냐, 제대로 뭔가 다 의견 반영한 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받았거든요. 그 내용 측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 검수완박에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 합해서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불렸어요. 이제 법이 된 겁니다. 공포가 됐으니까. 이 법안에도 대장동 수사, 블랙리스트 수사 이거 검찰에서 끝까지 판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민주당에서 생각을 못한 건가요? 좀 더 보죠. 검찰, 기존 사건에 기속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던 거는 이거는 수사권 분리 대상, 검수완박 대상이 아니다. 계속 가는 거다. 다만 거기에 추가된 수사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찰 수사범위 규정.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삭제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여기 좀 더 설명돼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많은 분들과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지금 이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거 법이 됐어요, 지금.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삭제됐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가? 여성 장애인 사건 등 그동안 시민단체가 대신 진행한 사건,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사건에선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워서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하는 경우, 고소와 고발은 다르잖아요. 고소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발인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다시 해주세요라는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삭제해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길이 막혀 버린 거잖아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의당에서 좀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 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의당은 이에 깊은 우려와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하기로 어제 밝힌 바 있고 오늘 그 우려와 입장을 반영해서 기권 표결하기로 했음을 밝힙니다. 자, 앞서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 의원들이 다수가 찬성을 했어요. 근데 어제는 다 기권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범죄 중 하나만 찬성을 한 셈이 됐어요. 자, 이정부 평론가. 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설명이 뭐 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이걸 삭제했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사실은 법안의 취지가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시킨다. 여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꼼꼼한 걸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 아니냐. 뭔가 논의가 좀 불충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죠. 5년 내내 예.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법제처가 예. 최근에 사후 입법 영향 평가를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년 동안 그냥 무조건 여론, 선전선동해서 여론으로 무조건 입법하고 이게 사실은 그때 그냥 밀어붙였는데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고 법제처가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민식이법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공공재정 환수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대표적으로 그냥 법을 만들자. 그리고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을 일단 만들고 나서 고치면 되죠. 바꾸면 되지. 고치면 되죠. 나중에. 개정하면 되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통과된 다음에는 물리적 통제가 가능해요. 예.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됐을까? 이 법에 의해서 권력이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법이 타당성이 없이 국민들의 어떤 실생활을 침해한다면 그럼 법을 만들 때부터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발인과 고소인의 차이는 고소인은 자기가 당했을 때 무조건 자기의 피해자 또는 당사자입니다. 호소합니다. 근데 고발인은 제3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피해를 봤을 때 자신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제3자 예를 들어서 자기 친인척이나 혹은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을 해줍니다. 그런데 경찰이 만약에 지금 경찰한테 가 있잖아요. 제대로 수사를 못했어요. 그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검찰한테 이의 신청을 하거나 경찰한테 그러니까 검찰한테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혹은 경찰한테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한 다음에 이의 신청 고발을 못하게 해요. 그럼 고발인이 한 사건에서는 못한다는 거네요. 그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수사를 했어요. 횡령 혐의가 있어 수사를 했어요.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다단계도 하고 살인도 하고 여러 가지 혐의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혐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거 별건 수사야. 절대 이거는 수사하지 마.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모든 문제는 검찰한테 권력만 빼앗으면 돼.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식의 졸속 입법이 진짜 서민들과 국민들한테 어떻게 피해가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너무 서둘러서 강행을 하다 보니까 못 챙겼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요. 자, 김종욱 교수님,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데요. 사실은 다른 건 다 뭐 변론으로 해도 이 고발인 이의 신청권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법안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한 정당인데 민주당의 그동안 입장과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소위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강력한 관성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좀 간과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달리다 보니까 그냥 막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동일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검찰의 2차 보안 수사권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이 되게 많았는데 민주당 내부에는 이것마저도 대부분 다 뺏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진 예를 들면 의원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보안 수사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근데 민주당의 원래 그 대선 공약은 뭐였냐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되 예. 검찰의 2차 보안 수사를 보장하는 방식에 통해서 이 견제와 균형, 조화를 맞추려고 하는 소위 공약안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관련해서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주냐 마냐의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높았다. 내부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이미 나중에 예. 사개특위를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 예. 이 부분을 미리부터 결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내부의 논란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런 측면을 보고 이거 졸속 아닙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 그렇죠. 정할 때 제일 예, 잘 그래서- 정해야지 나중에 정하자라는 게 근데 그런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 문제는 특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사회적 약자의 문제나 공익적 문제와 관련해서 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뺏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나 공익적 문제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뺏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이 사안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안을 예로 든다면 예. 중수청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수청을 예를 들면 어느 부처에 둘 것인가. 그다음에 중수청장을 뽑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미리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그 때문에 부분이 이제 상이 사개특위에서 넘어간 논의한다는 거죠. 그렇죠. 전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예. 이의신청 권한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이미 약자이기 법안의 때문에 내용에 네. 담겨 있는데 삭제된 부분을 또 다시 살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개특위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사회적 약자들이 이의 신청할 권한을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민주당 일부에서는 계속 저희 검찰이 2차든 보안 수사든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제가 볼 때 부정적인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좀 그렇다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예.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뒤에 문제가 제기된 건데. 예. 근데 만약 검찰 개혁이란 당위만으로 모든 것을 다 얘를 맞다고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저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른 부분들은 또 저거랑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저것만큼 제가 볼 때는 문제 있다, 국민들이 봐도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국회에서 이런 거 꼼꼼히 챙기라고 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법을 만들 권한을 준 거 아닐까요? 이런 거 놓치지 말라고요. 근데 놓쳤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뭐 하는 분들일까? 저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